트럼프가 설정한 종전협상 데드라인 이제 약 3시간 남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갖가지 뉴스들이 쏟아졌고요. 주가는 온종일 출렁였습니다. 장 막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2주간 협상 요청 소식 그리고 이란이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는 오늘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자금이 흘러간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방향이 없고 개별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빅테크 종목 그리고 M7 종목들의 움직임도 다소 엇갈렸는데요. 눈에 띄는 건 구글이 2% 상승 그리고 브로드컴이 6% 넘게 급등한 겁니다. 이 양사가 차세대 TPU를 둘러싸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 브로드컴과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섹터는 대부분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애플도 2% 넘게 빠졌는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낙폭을 줄였고요.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이번 주 내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소비주 쪽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으로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월마트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유가도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지만 WTI와 브렌트유 모두 110달러 선 부근에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하셨고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역시나 트럼프가 설정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이란 리스크에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 보시면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뉴스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고요.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어땠는지 대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하르그 섬에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9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죠. 일단 석유시설은 제외했고 군사 목표물만 타격을 했는데요. 동시에 교량,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도 타격을 했습니다. 에너지시설 직전 단계까지 진입을 한 모습인데 이 같은 이야기에 오늘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 대응을 지속했습니다. 특히나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의 대응은 지역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라면서 특히 사우디 아람코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오늘 시장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총리가 양국에 대해서 2주간의 전면 휴전을 제안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이 마감 시한을 2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이란은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낙폭을 축소했고요. 일부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갖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내비치고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의 해석과 전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밤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매물의 출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짝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죠.
자,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실제 전쟁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재 유가 115달러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장 좀 공감이 되면서도 간단 명료했던 이야기는 지금 그저 초조하게 지켜볼 뿐이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 월가의 입장을 한번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보면요. 결국 지금 합의 가능성은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을 추천했고요. 방향성을 잡아서 베팅하는 것은 일부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죠. 결국 월가도 지금은 판단을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전면 충돌인지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 기대감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데드라인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약 3시간가량 남았습니다. 이후에 시장은 방향을 결정할 텐데요. 협상이 타결된다면 상승할 것이고요. 군사 확전이라면 하락하겠죠.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닌 하나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의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주인공은 바로 브로드컴이었죠. 6% 이상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구글과 함께 이 차세대 구글의 TPU를 개발하고 또 공급까지 책임지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어제 우리 시각으로 아침부터 계속 들려왔었는데요. 이 TPU 칩뿐만이 아니라 AI 렉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바로 이 브로드컴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AI 렉은요, 내년부터 엔트로픽이 사용하게 되고요. 3.5기가와트, 무려 300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공급 규모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자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엔트로픽과 브로드컴, 구글 간의 삼각동맹이 한층 더 굳건해졌다. 엔비디아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재료로 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엔비디아 오늘 장 막판에 이 파키스탄 관련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지만 장 중반 내내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악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개별 악재도 있었죠. 키방크가 이 HBM4 확보가 좀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엔비디아가 양산 예정인 이 루빈 칩 생산 목표량이 2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25%나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 1% 이상 하락했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파키스탄발 이 전쟁 휴전 보도가 좀 나오면서 극적으로 상승 전환한 엔비디아였고요. 전체 분위기를 좀 보자면 이 오늘이 협상 데드라인인 만큼 역시나 좀 개별 이슈보다는 이란 전쟁발 관련 이슈가 더 강하게 모멘텀을 압도한 모습이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나스닥의 주인공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인텔이었죠. 인텔이 약 4%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테슬라의 반도체 자립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이 테라팹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을 밝힌 인텔, 오늘 주가가 4% 이상 올랐고요. 이 반면에 테슬라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1.75%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좀 6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JP모건 보고서에 이 충격이 여전한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차를 만들어도 안 팔리는 물량만 5만 대가 넘습니다. 재고가 이 역사상 최대에 달하는 상태죠. 역시나 좀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된 그 영향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테슬라다. 이 때문에 인텔 관련 이슈도 테슬라의 이 하락을 방어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애플은 이 올해 9월 달에 공개 예정이었던 폴더블 아이폰이 기술적인 문제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중에 약 3%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블룸버그의 반박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2%까지 이 낙폭을 좀 줄이는 애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워낙 강하게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3월 달에 뉴욕 연은 설문조사에서 유가가 워낙 급등했다 보니까 소비 심리 위축이 확인이 됐고요. M7 중에서는 소비주에 해당하는 테슬라, 애플에게는 직격탄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개별주 이슈, 오늘은 개별주라기보다는 하나의 섹터를 좀 통째로 들고 왔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9%, CVS 헬스가 6%, 휴마나가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급등한 거죠. 이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밤사이에 이 미국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쉽게 얘기하자면 어르신들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 지급률이 인상됐습니다. 내년에만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자금이 투입되게 됐는데 당연히 메디케어 지급액이 늘어나면 이 보험사들이 받는 돈도 늘 테고요. 수익성도 개선되겠죠. 덕분에 민간 보험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도 살펴보시죠. 이 전형적으로 이란 전쟁이 진정될 때 나오는 흐름이 좀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이 WTI 장중에는요 거의 115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좀 앞두고 기한내로 좀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강하게 퍼졌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좀 장 막판에 이 파키스탄 총리가 양측에다가 2주간 휴전을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 WTI는 지금 111달러까지 상승폭을 줄였고요.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밑으로 10원 가까이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조금 움직임이 반대죠. 이 전일 3%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값은 다시 한번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전쟁 진정 국면에 약간 접어든 그런 매크로 흐름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